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이걸 둘러싸고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지금 공세가 점입가경입니다. 먼저 시작은 어제 이준석 대표의 이 발언으로 촉발이 됐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 언행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철수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측 관계자에게 네.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온 것도 있습니다. 혹시 안철수 후보 쪽에 누군지는 말씀을 못 하시겠죠? 지금 굉장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좀 예. 조용히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게요.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 그 말은 안철수 후보가 후보직에서 중도 사퇴하게 만들겠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이 굉장히 큰 발언이잖아요. 그랬더니 국민의당 누군지 누가 그럽니까라고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좀 조용히 계시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제 국민의당의 이태규 선대본부장이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초에 제가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합당 제안을 받았습니다. 취지는 안철수 후보께서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하면 선거 후에 국민의당의 의사를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참여를 보장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종로 보궐선거에 나간다면 공천할 수 있고 부산시장 출마 문제로 민주당 의원 지역 선거가 빌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나가셔도 이후에 안 후보의 정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본인의 견해도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측근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조언도 해줬습니다. 누구누구 등 총리직을 노리는 중진들이 많아서 공동정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통화를 한 게 아니에요. 2월 초, 이달 초에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선대본부장인 이태규 의원이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제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만나자겠냐 하는 것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데 만나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에서 그걸 좀 출마를 접게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사퇴하고 합당을 전제로 하면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든 종로나 부산시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지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나 이태규 의원이나 두 사람의 말을 들어오면 서로의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은 건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고 이태규 지금 본부장 선거대책 본부장은 사실은 이건 불필요한 얘기인데 뒤에 붙인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측근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은 나와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이태규 본부장이 했겠습니까? 또는 뒤에 보면 예를 들어서 총리직을 노리는 중진들도 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대표에 대해 상당히 좀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되는데 결국 국민들한테 본인들의 의견이 더 맞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단일화가 이런 상태로 가면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서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만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이 상황으로만 보면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의 이태규 본부장이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한 배경에는 앞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 중에 그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이태규 본부장이 뭔가 코너에 몰릴 수도 있는 표현을 썼어요. 뭐냐? 국민의당에 배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안철수를 접게 하겠다. 즉 후보직을 중도 사퇴하고 후보직을 중도 사퇴하겠다. 그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신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 지금 국민의당의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이태규 본부장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어제 전격적으로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간에 있었던 상황을 공개했고요. 그러면서 이태규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요즘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공격의 날을 세우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것을 우리가 묵살한 것에 대한 감정적 반발인지 아니면 원래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인지 또 그것도 아니라면 이것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국합, 배드캅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대답을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에게 듣고 싶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태규 본부장의 저 기자회견 이후 몇 시간 뒤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합니다. 그래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인사가 2월 초에 안철수 후보의 출마 포기 및 지지 선언은 하되 합당은 안 하는 방향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어떠하냐라는 취지의 문의를 당대표인 저에게 해와서 저는 합당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출마 포기 및 지지 선언을 한다면 안철수 대표가 최대한 정치적으로 주목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안철수 대표가 그런 것에 도전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게 뭐 공천을 주겠다는 말은 제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윤 후보께는 합당에 대한 내용을 상의한 바가 없고 그리고 단일화에 대한 내용도 실제로 제 권한받기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신사로 언급됐던 해당 인사와 지금까지 발표 예정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예의상 아마 제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도리일 것 같고 배신자로 언급했던 인물을 공개하진 않았는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앞서 이태규 본부장은 2월 초에 이준석 대표를 비공개로 만났다고 아예 공개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반박 기자회견에서 모 인사가 2월 초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논했다. 모 인사라고 일단 표현했어요. 자, 김연아 위원장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들으면 저런 내용을 주고받은 정황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접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 후보한테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전혀 대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두 후보 간의 공식적인 주고받은 대화는 없었지만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이 협상을 위한 줄을 오고 갔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그것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식적인 뜻을 전달받은 그런 협상자였는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이번 사태로 분명히 드러난 것은 끊임없이 접촉을 했었다. 누가 먼저일 거라고 할 것 없이. 네. 그리고 거기에서는 저는 분명한 건 안철수 후보 본인 생각과 국민의당의 당직자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완주했을 때 뭔가 큰 판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은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데 본인이 어떤 정치의 혁신이라든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뛴다는 것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당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 당의 3명의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선거는 일단 지고 나면 아무것도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자기네들이 이게 맞는 방법인가라고 보면 실무진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살 길을 찾다 보니까 뭐 최고위원 자리라든가 아니면 또 안철수 후보가 조금 아름답게 양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이 단일화가 아마 성사됐더라면 저는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항상 이런 협상 뒤에 단일화가 깨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책임 공방이 이어집니다. 네. 결국 지금 이렇게 많은 폭로전이 이어지는 것은 이준석 후보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좀 센 발언을 한 것도 있지만 안 후보가 단일화를 철회하는 그 전후로 해서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뭐 대꾸가 없었다는 등 안 후보를 무시했다는 등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단일화가 깨지면서 서로의 감정 싸움으로
이제 이어지고 결국은 이제는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는 좀 아름답지 못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진봉 교수님 갔다가 우리 임혜자 대변인께 갈게요. 근데 이태규 본부장 얘기에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얘기 중에 180도 다른 게 뭐가 있냐. 제가 곰곰이 읽어봤어요, 발언을. 앞서 이준석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는 제안을 해온 게 있다 그랬어요. 제안을 국민의당에서 먼저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태규 본부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랬어요.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합당 제안을 받았다. 취지는 안철수 후보께서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하면 선거 후에 국민의당의 의사를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만들어서 공천심사위 참여를 보장하겠다. 먼저 제안을 안철수 대표를 좀 눌러 앉혀주세요라는 제안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반박 기자회견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 인사가 2월 초에 와서 안철수 후보의 출마 포기 및 지지선을 하되,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선을 하되 합당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하면 이 하는 방향을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지의 문의를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누가 먼저 제안했는가 두고 이태규 본부장과 이준석 대표 얘기가 완전 다른가 지금. 누가 먼저 제안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말이 다른 상태니까. 말 다 다르잖아요, 네, 지금. 두 사람이 말이 다른 상태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는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 오해해서 말을 전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말을 들어보면 배신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국민의당 안에 이준석 대표를 주저앉히고 합당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또 배신자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런 표현 자체는 사실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한테 상당히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이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태규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이건 추측입니다. 말을 많이 하시는 분, 이준석 대표를 떠드는 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좁혀져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태규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 두 분이 사실 제일 많이 나와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국민의당이 죄송합니다. 국민의당의 입장을 대변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불쾌하고 안철수 후보는 혹시나 이걸 모르는 상태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또 불쾌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이게 사실은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원래 예전에도 이제 단일화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안 해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이런 폭로전이나 얘기들이 결국은 단일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안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일정 부분 여지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모 언론에서는 또 주말에 만나서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태예요. 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완벽한 화합적 결합까지 이루어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두 분의 갈등을 보면 단일화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 전망은 있습니다. 자, 두 당의 이 언론들 표현은요, 진흙탕 폭로전 그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있는 민주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임혜자 대변인님? 과연 단일화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는데요. 네. 과연 누구를 위한 단일화였고 무엇을 위한 단일화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물밑에서 그동안 대화를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막상 물 위로 이런 사안들이 드러나니까 실제 국민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인 것 같고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그런 그 반대급부만은 노리면서 어떤 발광체의 역할보다 반사체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1+1은 2라는 그런 계산, 산술적인 계산만으로 단일화를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러나 단일화가 성사됐던 DJP 연대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서 역사적인 정권 교체가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어떤 정권 심판, 정권 교체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국민이 정말 원하는 거는
3월 9일 이후에 5년 동안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면서 단일화에 대한 원칙이나 가치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단일화 그동안 진행이 됐다면 이런 폭로전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 안팎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당내에서는요 우려의 목소리가 줄곧 나오고 있어요. 최근 뉴스파이트가 계속해서 그 우려 목소리를 들려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가랑잎에도 몸을 피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어떤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무슨 얘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게 대표가 됐건 그게 무슨 뭐 당의 간부가 됐건 선대부의 간부가 됐건 저를 포함해서 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어조는 점잖게 했습니다만 김연아 위원장님 이준석 대표를 향한 공개 경고인가요? 좀 자중하라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사무총장님이 당대표한테 경고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하. 같고요. 네, 다만 권영세 사무총장 또 선대본부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단일화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뭐 안철수 후보를 좋아서 이라기보다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일화가 무산되는 것이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될까 봐 정말 국민들이 조마조마하시고 저도 지역에서 있다 보면 그 전화 받느냐고 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마 네.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더 많은 전화와 항의 전화, 우려의 목소리들을 받으실 거라고 그러겠죠. 생각하고 당에서 누군가는 이제 중재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은 이 폭로의 전면에 나와 있다 보니 지금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자기가 어제 기자회견 놓고 오늘 또 어떤 중재적인 입장을 내놓긴 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총장님이 또 선대본부장님께서 약간 좀 앞장을 서고 뭔가 좀 중재 입장을 내셔야 되겠다. 총대매고? 그렇죠. 총대 매신 것 같고요. 아마 저게 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지지자들의 마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워낙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뭐 이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시간보다 서로 네거티브에 지금 막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아마 지금 모든 당직자들 또 선대위 캠프의 모든 대변인들이 다 이 네거티브에 그냥 모든 열정을 다 쏟고 있어서 매몰돼 있어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당의 책임자로서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단일화의 불씨를 막판까지도 살리려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요.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 끝났다, 문 닫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일화는 이미 끝난 상태다 이렇게 내가 봐요. 이제 내가 보기에 더 이상 단일화는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 내가 이대로 나를 가도 된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으니까 아마 제대로 받질 않았을 거라. 사실 단일화를 할 의지가 있었으면은 윤석열 후보가 그까지는 자기가 굉장히 여론조사상 지지도가 앞서가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걸 못 받겠어요. 그걸 훅 받았어야지. 여론조사상 수치만 놓고 보면 상당히 앞서 있는 윤석열 후보가 못 받았다. 그 말은 결국 의지가 없었다. 애초부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안지윤 기자님. 일단 결과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안 받았을지 봐야 되는데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혼자 가도 이대로 될 것 같아서 이 이유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굳이 다시 여론조사하면서 지금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요. 김종인 전 위원장 말과는 반대로 정말로 두려워서보다는 우려돼서일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해서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여론조사를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야권 단일화를 했을 때 누가 더 어울리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경쟁력이 더 있다는 얘기죠. 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선거에선 지면 아무 의미 없다고 했는데 여론조사 만에 하나라도 지게 된다면은 정말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우려까지 생각을 했을 경우에 이 윤 후보 입장에서는요. 쉽게 이 여론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은요.
일단 기자회견까지 해서 단일화는 끝났다라고서는 안철수 후보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며칠 사이에 또다시 군부를 지피고 있거든요. 이 단일화에 대한 열망보다는요. 이런 거에 대한 피로감을 대중이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사실 단일화를 열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또 안철수 후보가 했다는데 그 언론 인터뷰가 나왔다면서요. 허주현 변호사님 뭡니까 내용이? 그게요. 사실 이 정도 분위기까지 되면은 단일화 결렬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네. 안철수 후보가 또 아리송한 말을 했습니다. 뭔데요? 어제 부산일보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인터뷰는 22일에 진행이 됐어요. 네. 단일화 여지가 전혀 없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더니 안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도 제 제안,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받는다면 또 모르겠지만 점점점 이렇게 여운을 남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오히려 윤 후보 쪽에서 전혀 그럴 의지가 없고 이준석 대표부터 해서 윤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안을 본인이 했는데 상대 측이 안 받는 거다.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상대방이 자기가 제안한 방식의 단일화에 응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자기도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마치 이 썸남 썸녀가 뭔가 함께할 필요성은 공감을 하면서 그 명분이나 방식이 있어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시점을 봐야 됩니다.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점은 22일이에요. 보도는 어제 아침에 신문 딱 나왔지만 인터뷰는 22일이에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들려줬던 점입가경 폭로전 기자회견은 언제예요? 어제예요. 그러면 오늘 안철수 후보 입장은 저 부산일보 인터뷰 내용 그대로 견지될까요? 오늘 안철수 후보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경선을 받는다면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렬 선언을 한 겁니다. 단일화의 여지 남긴 걸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인 건가요? 그 인터뷰를 제가 언제 했는지는 뭐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결렬 선언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은 이제 없다고 보면 뭐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참 점입가경이란 말밖에 안 떠오르는 게 굳이 시간의 흐름을 따져볼게요.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안철수 후보 얘기는 제가 결렬 선언을 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굳이 따져볼게요. 단일화 결렬 선언은 언제 했어요? 20일에 한 거 아니에요? 20일 날 했습니다. 일요일 날. 월요일자 신문에 대문짝만 해놨어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아갔어요. 자, 20일 날 단일화 결렬 선언했어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일보 인터뷰는 22일 날 진행이 됐잖아요. 안철수 후보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말이 약간 맞지 않은 거죠, 사실은. 본인은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본인은 단일화의 결렬을 선언한 그 전에 했던 걸로 지금 이해한 것처럼 보여요. 이 인터뷰만 보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거 20일이었고 인터뷰 22일 날 했잖아요. 그러면 결렬 선언하고 나서 인터뷰했는데 저의 내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열려있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닫힌 거냐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 네. 이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는 사실은 열려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만남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지가 남아있는 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단일화에 대해서 제안이 오면 뭐 만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혀 닫아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 측이 원하는 단일화 쪽으로 갈 거냐?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배수의 진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열려 있지만 네. 그 열려 있다는 방식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돼야 된다는 저는 메시지라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네.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또 받기도 어려울 거예요. 만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두 분이 만나는 게 아니라 물밑에서 관계자들이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 할 거냐 이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요. 이걸 국민 경선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상황 시점으로 너무 늦었고요. 지금 상황에서 국민 경선에서 이게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국민 경선 안 받을 겁니다. 그럼 결국 이준석 대표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로 갈 거예요. 공동정부든 이런 방식. 근데 안철수 후보는 국민 경선 아니면 받을 가능성이 낮아요. 협상은 진행될 수 있지만 타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네. 지금의 딜레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양측의 균열이, 양측의 감정의 골이 더 깊게 지금 패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기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 정치 교체의 기회로 만들자는 겁니다. 모든 가능한 연합 세력들이 각자 역할을 나눠서 함께 국가를 위해 일해보자. 통합정부 또는 연합정부 하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후보에서 유세나 말씀하신 내용이나 행동이나 이를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분법적이고 또 난폭하고 이런 분하고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을 제외한 또 진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좀 개선하자고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자. 김연아 위원장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통합정부를 이루자는 얘기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이 이슈는 정말 차기 대통령의 임무 또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정말 이재명 후보의 진심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선거가 박빙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수로인지,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여태까지 여러 이런 행태를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내놨던 공약도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했다가 또 원래 하기로 했다고 했다가 또 뭐 누구를 존경한다고 했다가 존경한다고 말하니까 정말 존경하는 줄 알았다든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신뢰를 깨트리는 많은 발언이 있었고, 또 지금 이렇습니다. 만약에 통합정부, 말은 좋은데 지금 통합정부는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정치인 것 같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놔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게 대선 승리를 하고, 지금 승리하기 전까지는 막 절박하니까 뭐 모두 내놓겠다고 하겠지만 글쎄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그 오만한 정치, 국회에서의 오만한 행태가 글쎄요, 바뀔 수 있을까 이기고 나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그 진심성이 좀 의심되는 발언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하고 난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올랐습니다. 그 단일화의 이벤트의 어떤 효과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단일화가 결렬되는 이 시점에서 민주당과 또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전략적 입장에서 보면 이 빈틈을 뭔가 뚫고 들어가서 약간 여기를 분리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통합정부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순수하게만은 들리지 않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 보세요. 다른 분들하고는 역할도 나누고 합칠 수 있다. 그런데 이분을 제외하고, 즉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그러면서 이분법적 난폭하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윤석열 후보는 안 된다. 하지만 이분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 협력하자. 이거는 정말로 이 내부는 아닙니다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균열을 더 가속화하는 뭐 그런 발언일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균열이라기보다 단일화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인 건 분명해요. 예를 들면 통합정부를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단일화가 거의 이제 안 되는 쪽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는데, 뭐 불씨가 남아있다고 해도 그 불씨까지도 가능한 한 차단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통합정부의 메시지를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던졌잖아요. 근데 단일화 과정에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준석 대표나 이제 이태규 의원의 그 갈등을 보면 사실은 감정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맞춰질 수 있을까?
어려움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렇다고 하면 단일화의 불씨가 남아있어 단일화가 되는 것이 어쨌든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많이 단일화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일단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단일화에 대해서 통합정부를 얘기했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는 국민 경선을 하자고 했지만 그게 아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아까 뭐 역효과라든지 역선택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들 논란이 되거든요. 근데 통합정부는 이게 이제 통합정부라고만 얘기했지만 크게 얘기하면 이런 것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선거구제 개편까지도 포함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수 정당들이 더 많은 국회의원 의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이점을 갖도록 하는 구조로 가는 부분. 아까 김연아 대변인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그 정도를 포기하면서라도 끌어들여서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절박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일정 부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에 대한 어떤 차단선을 치는 그런 효과도 함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의 오늘 아침 인터뷰 직후에요. 당도 뒷받침하고 나섰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 통합 정치 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 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 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습니다.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중장기적이고 국민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저 내용 아침에 봤는데요. 이 내용은요. 내용만 놓고 보면요. 정말 귀에 혹해요.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한답니다. 지금까지는 있어오지도 않았던 일이죠. 그리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왜 위성정당 방지한다고. 지난 총선 여러분 아시죠? 위성정당 때문에 얼마나 정말 쉽게 말하면 난장판이었습니까? 선거가.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이 얘기를 꺼냈어요. 허주현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오늘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개혁안 내용은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다당제 연합 정치를 하자는 내용인데 근데 이 윤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가 함께 하자고 러브콜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영상 나온 것처럼 송 대표가 이제 국민통합 정치 개혁안을 이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김동연 후보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윤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후보와 함께 정치적인 어떤 개혁 연대를 같이 만들자는 그런 추후의 어떤 단일화를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 아닐까 이런 해석이 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3대 개혁 방향 내용을 보면은 국무총리를 국회에 추천하는 내용들 또 이제 위성정당을 금지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이런 거 전부 다당제 연합 정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당선 후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해서 제도를 실천해 나가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이 내용은요. 양당의 관계자분들 나오셨기 때문에 공통으로 질문드리고 입장을 들어볼게요. 일단 앞서 송영길 대표의 내용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용만 놓고 보면 국민들이 이런 걸 도입한다고 보세요. 국무총리를 국회 추천하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뽑겠다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 즉 개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답니다. 자, 일단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일단 임혜자 대변인님, 국민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요? 사실은 정치 교체를 국민들도 그동안 원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 고심을 담아낸
오늘 발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간단하게 하루 이틀 생각해서 무슨 단일화를 위한 수단이나 포석으로 그렇게 준비한 내용이 아니고요. 네. 실제 내용들을 보시면 국민통합정부, 국민통합국회, 국민통합개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이게 대선이 끝나서도 그렇게 진행하겠다라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정치 개혁에 동의하는 정치 제 세력들이 다 함께 연대해서 대선을 통해서 이 정치 개혁을 대선이 가장 적기라고 보고요. 또 국민들께 이런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해야만이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들은 아마 여기 오늘 대변인님도 나오셨는데 좀 부러운 것 같아요. 부러우면 지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이 그냥 무슨 그동안 말바꾸기 그런 내용하고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김연아 위원장님, 오늘 이 송영길 대표의 발표 내용을 보고 국민의힘은 정말로 우리가 한 방 먹었다. 왜 우린 저 생각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송영길 당대표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의 얘기는 정말 선거를 이기기 위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언어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가 거의 170석이 넘게 여당이 잡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무총리를 추대한다?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런 식의 워딩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정말 실천하려면 국회에선 야당에서 추천해라. 그럼 우리가 야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정치개혁이죠.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연동형 비례제. 네. 여러분 저거 이미 20대 국회 때 정의당이 한번 속아서 양쪽이 위성정당 만들어서 다시 그나마 20대 국회에서 다당제가 됐다가 다시 양당제로 된 겁니다. 저는 이번에 또 정의당이 속는다면 이제는 정의당이 누구를 탓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들도 속지 않습니다. 저거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제가 봤을 때 정치개혁 특위 만드신다고 하는데 저는 저 세 가지의 워딩을 보고 나서 무슨 국회에서 또는 정치인들은 궁지에 몰리면 발표하는 매뉴얼이 있나 보다. 저거 3년 전, 4년 전 다 보시면 선거 바로 직전에 좀 불리한 측에서 다 했던 말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연합정부를 할 때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모이자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진정성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100석이 넘는 국회의석을 갖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고 거기에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 후보와 거의 비등하게 박빙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력들을, 이 지지 국민들을 포용하지 아니하고 연합정부라는 게 어떻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윤석열 후보가 통합정부를 얘기하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를 얘기하던 이 다수이지만 과반을 넘지 못하는 제1야당 또 거대 여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포용할 거냐라는 얘기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저는 전부 다 정치적 술사이고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잠깐 김연아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반박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진보당이 속은 게 아니라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느 당이 반대를 했습니까? 반대한 당이 바로 국민의힘 당이고 거기에서 유성정당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라는 데가 항상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이 유성정당을 만들음으로써 유성정당이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사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승자 독식이라든가 기득권 정당 그런 양당 정치에 대한 병폐 이게 정치 개혁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 개혁을 이번에 하겠다. 그런 제 세력과 같이 연대해서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 그런 발표입니다. 오늘 국민 통합 정치를 위한 민주당의 3대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유권자들이 받아들일지 또 궁금해집니다.